자, 문제 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한번 보죠. 아래 좌측 그림과 같은 집안을 0m 기준으로 굴착하여 우측 그림과 같이 성토하려 한다. 이 운반, 토량 운반에 4m 삼성의 적재 트럭 및 몇 대가 필요한가? 그리고 성토 연장 길이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선 밑에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우선 절토 토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삼각각주법에 의해서 썼습니다. 삼각각주법 공식에 의해서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굴착해놓은 턱을 운반 토량으로 바꾸고 운반 토량을 다시 여기에 축제를 하는데 이 도로를 만드는데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만큼 길이를 할 수 있느냐, 즉 완성 토량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전체적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굴착 토량을 구하고 거기에서 운반 토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성 토량을 구해가지고 완성 토량을 구할 수 있고, 자, 이거는 물론 굴착 토량, 운반 토량, 완성 토량은 L 값과 C 값에 의해서 구해야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도로를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도로를 어느 만큼 더 연장시켜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흙을 파왔을 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형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우선 절토 토량에선 삼각각주법은 계산은 풀이하지 않고 그냥 파워포인트 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측 그림을 보시면요. 자, 파워포인트에 그림이 나 있는데요. 자, H2, H3가 쭉 있습니다. H3. 그러니까 H2는 2개의 삼각형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고요. H3는 3개의 삼각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H3는 H4는 4개인데 H8까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H1, H2, H3 쭉 해서 HA까지는 다 서메이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여기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틀리는 경우는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굴착 토량이 틀리면은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 삼각각주법의 공식이 자 간단하게 써보죠. 자 6분의 AB에서요. 갈래고 서메이션 H1 더하기 2배의 서메이션 H2 쭉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8배의 서메이션 HA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하나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굴착 토량이 틀리고 그거 틀리면 운반 토량 틀리고 운반 토량 틀리면 완성 토량 틀리고 완성 토량 틀리면 성토 연장기를 틀리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이 문제 전체가 날아간다는 거죠. 토목기사에서 의외로 합격률이 떨어진 것이 이것이 문제가 합니다. 각각을 따로따로 출제하면은 채점하면은 요거 틀렸다고 해서 그것만 감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실수하지 않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목기사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즉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건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굴착 토량을 구하니까 이거 얼마냐? 390.67이라는 거죠. 자, 390.67m 삼성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굴착 토량이니까 결과적으로 본바닥 토량이다. 본바닥 토량. 즉, 자연 상태의 토량, 뭐, 원지반 많았죠. 그죠? 맞죠. 자, 운반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굴착 토량 곱하기, 어떻게 돼요? L이 되겠죠, L. 자, L 값이 시험 문제상에서 얼마를 지어줬나 하면요. 자, L 값이 1.10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반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본바닥 토량 3,390.67 곱하기 1.10을 하니까 운반 토량은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429.74m 삼성인데요. 자, 트럭 대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트럭의 적재량이 얼마다 그랬냐 하면은 여기서 트럭 적재량이 4m 삼성인데 이것은 어떤 상태? 느슨한 상태로 4m 삼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덤퍼 트럭에 짐을 실을 때 다쳐서 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슨한 상태로 실는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트럭 대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운반 토량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트럭의 적재량 4m 삼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됩니까? 429.74 나누기 4를 하니까요. 자, 트럭 대수가 몇 대 나왔냐면 107.44 됩니다. 107.44 대인데 주의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올림이 아니라 0.4대가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한 대 더 가져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다고요?
108대가 된다죠. 108대. 108대가 돼야 된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완성토량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완성토량. 자, 완성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완성토량은요, 본바닥 토량 곱하기 C가 되죠. 본바닥 토량. 근데 본바닥 토량이 없어요. 본바닥 토량. 자, 굴착 토량이 있군요. 자, 굴착 토량이 있으니까 어때요? 본바닥 토량 곱하기 C니까 그냥 굴착 토량 곱하기 C인데 C 값이 얼마냐면 0.8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자, 390.67 곱하기 C가 얼마냐 하면 0.85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자, 332.07m 3승이 나왔다는 거죠. 저 굴착은 390.67 냈는데 운반 토량은 증가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429.74였고요. 그 다음에 완성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가져와서 다지니까 더 줄었다는 거죠. 자, 요건 풀이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그러면 성토 단면적부터 해보죠. 성토 단면적. 자, 요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이죠, 그죠? 1대 2.0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 1에 대해서 옆으로 2m 갔으니까 높이 6m면 얼마입니까? 12m를 갈 것이고, 여기는 1.5m, 9m는 1대 1.5니까 얼마예요? 즉, 여기는 9m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꼴이 아래 폭의 넓이가 얼마냐면 26m가 되겠죠, 26m. 그러면 단면적 A는 어떻게 되죠, 단면적? 윗변 5 더하기 26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6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단면적 A가 얼마냐면 93m 제곱이 나왔대요. 93m 제곱. 그러면은 우리가 성토의 연장 길이는 얼마냐? 자, 이거는 뭐죠? 자, 이러한 단면적으로 길이가 뒤로 자, L만큼 있다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부피 V는 단면적 A 곱하기 L인데 성토의 연장 길이는 바로 L이죠. L. L은 얼마입니까? 부피 V 나누기 단면적 A인데 주의할 것은 부피 V는 무엇인 토량? 완성 토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완성 토량. 왜? 여기 가져와서 닫았을 때 이것의 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성 토량은 얼마입니까? 332.07 나누기 단면적 A 성토 단면적 93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3.57m가 나왔다는 거죠. 3.57m. 자, 여기서 제가 좀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굳이 뭐 책대로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저는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부터 먼저 했으니까 그거는 뭐 굳이 염려를 두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소수점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됐으면 지켜줘야지. 왜? 이게 틀리면 이게 틀리고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값도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값도 다르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값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문제의 요구 조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립기초 수량 산출입니다. 독립기초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윗단면적, 아랫단면적이 달라지는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굴착토량은 A1 더하기 A2 나누기 2 곱하기 H가 되겠죠. 양단면적 평균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2분의 A1 더하기 A2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운반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운반토량은 어떻게 돼요? 굴착토량 곱하기 L 하면 되고, 그죠? 트럭의 대수는 어떻게 되죠? 운반토량 나누기 트럭의 적재량.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진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다진토량에 계산하면 토량 한상계수 C를 써야 되겠죠, C를. 그래서 다진토량은 굴착토량 곱하기 C가 됐고요. 조금 전에 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했던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 앞에는 뭡니까? 앞에 것은 어떻게 돼요? 삼각각주법을 쓰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단면적 평균법, 즉, 독립기초라는 거 차이밖에 없죠. 다른 뒷부분 것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토표고는 어떻게 됩니까? 성토표고는 다진토량 나누기 성토면적. 그죠? 쉽게 이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길이. 자, 성토표고는, 자, 요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진 토량 나누기 도로의 단면적인데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문제니까 큰 문제 같고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독립기초에 가는 것인데요. 독립기초라는 것은 기둥 하나에 학대기초가 하나에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보죠. 문제. 구조물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평탄한 집안을 다음 그림과 같이 굴착하고
자, 한다. 굴착할 흙의 단위 중량은 1.82톤 per 메다 삼성이며 토량 한산계수 L 이꼬르 1.3, C 이꼬르 0.9다. 자, L과 C 공식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 밑에겠죠, 그죠? 요쪽이 어떻게 됩니까? 30 곱하기 40이라는 거죠. 여기 30 곱하기 40이고요. 위쪽 여기가 얼마입니까? 50 곱하기 60이라는 거죠. 자, 이걸 A1이라 그러고, 자, 이걸 A2라 그럽시다. 그러면 A2라 그러면 높이가 H10이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땅을 파야 되니까, 이게 집안이 이렇다면은, 땅이 파야 되니까, 됩니까? 자, 굴착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양단면적 평균법을 쓴다는 거죠. 자, 버에는 어떻게 됩니까? 버에는. 자, 평균 단면적 A 곱하기 높이 H인데, 요 평균 단면적이 어다는 것이요. 2분의 A1 더하기 A2를 했다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높이 H니까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자, A1이 얼마예요? 50 곱하기 60. 자, 50 곱하기 60 더하기 A2가 얼마예요? 30 곱하기 40이겠죠. 자, 30 곱하기 40. 요걸 나누기 2 해가지고요. 높이 H가 얼마냐면은 10m도 10m. 10을 하니까, 자, 이것이 얼마나 나왔냐면 2만 1000이 나왔습니다. 2만 1000m 삼성이요. 자, 이것이 굴착 토량이, 자, 2만 1000m 삼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굴착토의 총 중량은 얼마냐? 자, 무게 W죠, 무게.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단위 무게 감마는 부피 V분의 무게 W. 토지에서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자, 무게 W는 얼마입니까? 자, 단위 무게 곱하기 부피 V인데, 요것이 어떻게 돼요? 요것이 자연 상태니까, 요것도 V도 본바닥, 즉, 자연 상태를 쓴다. 저, 굴착 토량을 써야 되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되죠, 그죠? 그럼 감마가 얼마냐? 1.8이라는 거죠, 1.8이. 1.82 곱하기 부피 V가 21,000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은, 자, 38,220이 나왔습니다. 38,220톤이 나왔다는 거죠, 톤. 자, 요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운반 토량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에, 자, 다시 쓰면은, 자, 굴착 토량이 있으면은, 자, 굴착 토량이 21,000이었습니다. 21,000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느슨한 상태로 되면 돼요. 이게 바로 운반 토량이죠. 운반 토량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반 토량은 뭡니까? 이게 본바닥 곱하기 L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운반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본바닥 곱하기 L 된다. 즉 굴착 토량 곱하기 L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굴착 토량이 21,000이니까 21,000 곱하기 L이 얼마였죠? 1.3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27,300 27,300m 삼성이었다. 자, 그렇게 되죠. 땅을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 상태의 흙이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자, 트럭의 대수인데, 자, 이거는 뭡니까? 자, 운반 토량 나누기 적재량을 해도 되고요. 근데 적재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트럭의 적재량이, 자, 한 대에 15m 삼성을 실린다 그랬습니다. 15m 삼성. 자, 트럭의 대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운반 토량 나누기 트럭의 적재량입니다. 적재량을 얼마? 자, 트럭의 적재량이 이것이 15m 삼성이 나오는데 15m 삼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트럭이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부피를 15m 삼성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상태? 느슨한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27,300 나누기 15m 삼성 해야 되죠. 이걸로 나누면 안 되겠죠. 21,000으로 나누면 안 되고 운반 토량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자, 하니까 얼마가 나왔나? 이것이 1820대가 나왔다는 거죠. 1820대는 거. 주의할 것은 트럭의 대수는 반드시 절상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짐 토량입니다. 자, 우리가 했던 거죠. 자, 흙을 파서 운반을 해서 다시 여기 와서 성토를 하면은, 성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롤러로 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냐? 자, 보면은, 다짐 토량은 어떻게 되죠? 본바닥 토량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C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운반 토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운반 토량은
막바로 다진 토량으로 모델가 돼요. 나누기 L을 해갖고 본바닥 토량을 만들어가지고 곱하기 C를 해야 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본바닥 토량 곱하기 C를 하면 되죠. C를. 굴착 토량 곱하기, 굴착 토량 곱하기 어떻게 돼요? C를 하면 되니까 21,000 곱하기 C가 얼마입니까? 자, C 한번 보죠. 자, C가 얼마냐면은 0.90이죠. 0.90. 자, 곱하기 0.90을 하니까, 자, 다짐 토량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자, 18,900이 나왔습니다. 900을. 자, 다시 한번 보죠. 21,000을 파서요.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7,300이 됐고요. 와서 다지니까 답은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완성 토양이다. 자, 책에 학습 포인트는 안에 있지만은, 자, 여기 흙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졌다 칩시다. 이 다진 토양. 자, 다진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의 부피가, 자, 다진 토양이 되겠죠. 다진 토양, 완성 토양. 다진 토양이 되고, 자, 요 면적을, 밑에 면적을 A다 그러고, 요 높이가 H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H는 어떻게 됩니까? H는. 다진 토량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성토 면적이겠죠. 그죠? 요거는 바로 뭐냐? 다진 토량 나누기, 바로 뭐냐? 성토 면적이라는 거죠. 성토 면적. 근데 어떻게 성토 면적을 얼마나 하라 그랬냐? 우리 책에서는, 문제에서는 1000m 제곱이다. 그죠? 1000m.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높아질 표가 어떻게 됩니까? 다진 토량. 28,900 나누기 만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돼요. 자, 18,900 나누기 만 하니까 1.89m가 된다. 1.89m. 자, 요 개념은 쉽게 해드릴 겁니다.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굴착 토량을 구하고, 운반 토량을 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진 토량을 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솔루션은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앞에서는 삼각각주법이나 이런 거 썼지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독립기초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 이해사의 차이점은 뭐냐? 이 값들의 부피를 그냥 줬죠. 줘서 이것을 구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2장에 가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왜? 이 땅을 팔려면은 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계를 어떻게 투입해야 될 것이냐? 몇 대를 투입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복합된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장을 못하면 나중에 가서 2장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의 문제는 줄기초입니다. 줄기초. 자, 줄기초는요. 자, 줄기초는 우리가 기둥기초 같은 경우, 벽기초 같은 게죠.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부피 부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 A 곱하기 길이 L인데, 어쨌든 간에,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파워포인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윗변이 A고, 아랫변이 A 다시면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 A는 어떻게 됩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알게 되는 얘기죠. 우리가 사다리꼴 면적하고 똑같으니까요. 여기다 어떻습니까? 굴착토랑 V는 어떻습니까? A 곱하기 L 되겠죠. 또 이것을 운반토랑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굴착토랑 곱하기 L 하면 되고, 그죠? 여기서 L은 조금 전에 했던 V 이꼴의 AL에서 L은 줄기초의 길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L은 뭡니까? 토량의 변화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완성토량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굴착토랑 곱하기 C를 하면 되고 그죠?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줄기초죠. 그죠? 암거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보죠. 도로 암거를 시공하기 위하여 평탄한 지반을 다음 그림과 같이 굴착하고자 한다. 굴착할 흙의 단위 중량은 1.8톤/m 삼성, 토량 한산계수 L 이코로 1.3, C 이코로 0.9, 구조물 암거 길이는 50m이다. 자, 첫 번째, 특파기 결과 발생한 굴착토의 총 중량은 몇 톤인가? 두 번째,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고자 한다. 12톤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총 몇 대분이 소요되는가? 자, 그걸 한번 보죠. 우선 암거를 묻기 위해서 땅을 이런 식으로 굴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굴착을 해야 되는데, 자, 아랫변의 길이가 4m니까 이것이 4m가 되고요. 1대 0.5니까 됩니까? 1대 0.5는 어떻게 돼요? 5대 x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2.5m가 될 거고요. 요것도 2.5m가 될 거니까 윗변의 길이는 바로 어떻게 돼요? 9m가 될 거다는 거죠.
자, 1대 1죠. 이게 이제 900 이거는 뭐 쉽게 이해됐을 거고요. 여러분 반복되니까요. 자, 우선 굴착 토랑의 총중량. 자, 첫 번째 윗변은 됐죠. 이거는. 자, 어떻게 돼요? 자, 9m 됐다. 자, 단면적 L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어떻게 윗변. 자, 9m 더하기 아랫변 4m 곱하기 높이 5. 뭐 이거 사다리꼴 면적 못 가는 사람은 없고요. 하니까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32.5m 제곱이 나왔습니다. 32.5m 제곱이었고요. 자, 부피 V는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 A 곱하기 길이 L인데, 자, 암거의 길이가 50m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에 따라서 단면적이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줄기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A 곱하기 L이니까 얼마예요? 자, 32.5 곱하기 길이 50m를 하니까, 자, 부피 V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625m 삼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이 부피 V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굴착 토랑이니까, 굴착 토랑이 어떻게 돼요? 자연 상태라는 거죠. 자연 상태. 자, 우리가 앞에 썼지만 어떻게 됩니까? 감마는 부피 V분의 무게 W니까 결과적으로 무게 W는 감마 곱하기 V인데 요것이 자연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요것도 자연 상태, 즉 굴착 토랑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건 뭐냐? 감마 곱하기 부피 V인데 결과적으로 이 V는 바로 1625로 써도 된다는 거죠. 자, 단위 무게가 얼마입니까? 1.8톤 per m 삼수니까 1.8 곱하기 1625를 하니까요. 자, 무게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2925가 나왔습니다. 자, 2925 톤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자, 트럭의 대수인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운반 토량입니다. 운반 토량. 자, 운반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본바닥 토량. 자, 어떻게? 곱하기 L이죠. 그죠? 본바닥 L. 그러니까 본바닥이 바로 굴착 토량이 되겠죠. 그죠? 굴착 토량이 얼마였습니까? 자, 부피가 1625. 자, 이거는 뭐야? 1625 곱하기 L. L이 얼마였죠? 1.3이다. 1.3을 곱해주니까요.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2112.50m 삼성입니다. 즉 어떻게 돼요? 굴착 토량이 1625인데 느슨한 토량은 2112.5 더 많아지겠죠. 그죠? 자, 트럭의 대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럭의 적재량 우리가 했죠. 이렇게 T 나누기 감마 T 곱하기 L 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요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트럭의 적재량이 지금 트럭이 몇 톤짜리냐면 12톤짜리입니다. 12톤짜리.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톤 나누기 감마 T가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L. 자, 요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 상태의 상태니까 됩니까? 이것이 느슨한 상태의 토량이니까 얼마예요? 곱하기 L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L은 얼마예요? 1.3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왔냐면 8.67m 삼성이 나왔다는 거죠. 자, 트럭의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돼요? 운반 토량 나누기. 자, 운반 토량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트럭의 적재량 QT 하면 되죠. 적재량. 그럼 얼마요? 자, 운반 토량이 2112.5 나누기 어떻게 돼요? 8.67 하니까 이것이 몇 대가 나왔냐 하면은 243.66대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으로 0.6대라는 것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244대를 해야 되는데, 자, 무조건 절상이라는 말 강조하시고요. 자, 요것은 요렇게 안 풀어도 되죠. 트럭의 대수가 얼마입니까? 총 헐거의 무게가 2925니까 무게 W인데 이 트럭은 몇 톤씩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12톤씩 운반하겠죠. 그죠? 즉 느슨한 상태에 있던 조밀한 상태든 무게로는 12톤까지 실을 수 있으니까 나누기 12를 해도 된다는 거죠. 즉 2925 나누기 15, 즉 2925 나누기 12를 해도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푸는 것과 요렇게 푼 값이 조금 소수점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올림을 했다는 것이죠. 반올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틀린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렇게 풀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고 요렇게 풀려도 된다. 그래도 답이 다르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솔루션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반올림 때문에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지하 구조물을 매설을 위한 굴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흙을 파내는 것만 있는데 자, 이런 경우죠. 자, 이것은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땅 속에, 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 요런 공을 묻는다고 생각합시다, 공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땅 속에, 이쪽에 이렇게 묻는다 치면은,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자, 요 공까지 땅을 이렇게 파야 될 겁니다. 여기 굴착을 해야 될 거예요, 굴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굴착하고 나서는, 자, 이렇게 굴착을 했다 그러면, 여기다 뭐예요? 요 공을 넣고 나서, 공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집어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다시 흙을 집어넣어야 되죠. 대매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매우기. 대매우기 할 때,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앞쪽에서, 그죠? 대매우기 할 때 주의할 점은 뭡니까? 이것을 파낼 때는 굴착토량이 되지만은, 대매우기 할 때는 이거는 완성토량이 된다, 즉, 완성토량이 된다는 거죠.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지하구조물 매설을 위한 굴착토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하구조물의 매설을 위한 굴착토량은 지하구조물의 저면을 밑면으로 하는 연직 흙기둥의 부피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것을 지하구조물이라 그러면 요 지하구조물을 믿기 위해서 굴착토량은 이 지하구조물의 저면을 밑면으로 하는 연직 흙기둥 요거의 부피하고 같다. 맞죠? 그죠? 요만큼 파야 되죠? 그죠? 그죠? 자, 요거. 그 다음에 대매우기 토량입니다. 지금 대매우기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매우기 토량은 완성 토량 상태의 대매우기 토량, 즉 성토량이다. 요 성토량. 요 성토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 성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저 굴착토량. 자, 굴착토량에서 굴착토량 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지하 구조물의 최적 빼주면 되죠. 요 빼기 지하 구조물의 최적을 빼주면 됩니다. 최적을. 요거. 자, 요거는 똑같으니까, 그죠? 이게 바로 성토량이라는 거죠. 성토량. 그래서 대매우기 토량, 완성토량, 완성 상태는 굴착토량 마이너스 지하 구조물의 최적인데, 여기에서 성토를 하려면은, 여기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 성토에 필요한 굴착토량은, 본바닥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본바닥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성토량,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성토량 나누기 뭡니까? C였죠, C. 요거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 최적, 즉, 성토 최적 나누기 C 값을 했는 양만큼을 본바닥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잔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파내는 흙이 있으면은, 굴착토량이 있으면은, 여기서 일부분 중에서 다시 메웠으니까, 일부분이 또 남겠죠, 그죠? 요 잔토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굴착토량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성토에 필요한 본바닥 토량만큼 뺏는 거겠죠, 그죠? 그럼 요 남아있는 건 어떤 상태? 아직까지는 본바닥 상태겠죠, 그죠? 본바닥 상태. 자, 그래서 잔토량 자연 상태고, 이것을 다시 운반토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본바닥 토량이니까 돼요. 운반토량을 하려면 곱하기 L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다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토량으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C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니까 어려울지 모르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은 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을 보면요. 직경 1m짜리 토큰을 지하 1m 깊이에 100m 길이로 그림과 같이 매설하려고 한다. 이때 대묻고 남은 흙의 총 중량은 8톤 덤프 트럭으로 최소한 몇 대분인가? 단 흙의 단위 무게는 감마 1.7톤 포 메다 삼성 본바닥으로입니다. 일정하고 C는 0.8, L 1점이다. 자, 그 밑에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즉 보면 어떻게 됩니까? 1m 깊이의 지름 1m짜리를 길이 100m로 연결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굴착토량인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이 토간의 지름이 1m고요. 지하 1m에서 지름 1m짜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굴착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 구조물의 저면을 밑면을 하는 지표면까지의 연직 흙기둥의 부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자, 그렇죠? 이렇게.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직사각형 하나와 어떻게 돼요? 반원 하나다. 자, 이렇게 되죠, 이거는. 자, 보죠. 자, 부피 V 꼴은 A 곱하기 길이 L인데요. 자, 우선 V는
자, 단면적 A부터 구해보죠. 자, 요거 단면적이 어떻게 1번이니까 직사각형이니까 돼요. 우선 직사각형 더하기 반원 곱하기 길이 100m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직사각형의 면적은요. 어떻게 되죠? 자, 구해봅시다. 1.5 곱하기 1 더하기 반원이니까 됩니까? 자, 반지름 R이 0.5m죠. 그죠? 파이 곱하기 R 0.5의 제곱 요러니까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길이 100m를 하니까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89.27m 제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매우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팠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팠습니다. 파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하 구조물을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식대로 하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굴착토량 나누기 지하 구조물. 자, 지하 구조물의 최적이 되겠죠, 최적. 그죠? 자, 우선, 자, 요것이 바로 뭐냐? 대매우기의 최적이 된다는 거죠, 최적. 자, 성토량이 되죠, 성토량. 성토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한번 보죠. 자, 굴착토량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189.27. 189.27. 마이너스. 자, 지하 구조물의 최적은 뭡니까? 요 단면적 A. 요 단면적 A 곱하기 길이 L 하면 되니까 단면적 A는 어떻게 됩니까? 자, 파이 R의 제곱하죠, 그냥. 파이 곱하기 R 0.5의 제곱. 0.5의 제곱. 곱하기 길이 100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굴착토량이 되고요. 요건 뭡니까? 지하 구조물의 최적. 이렇게 되겠죠. 최적. 하니까 이것이 얼마냐 하면은 110.73m 삼승인데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요 면적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 반원의 면적, 여기에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토해야 할, 대매우기 해야 할 최적은 요 노란색 불핀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 반원을 빼줬죠. 뭐 같은 결론이겠죠, 같은 결론. 그러니까 요렇게 푸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책대로 하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직사각형 마이너스. 자,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의 면적 나누기 빼기 반원의 면적 곱하기 길이 100m. 뭐 이렇게도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 파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낼 때는 굴착토량이었지만은 대매우기를 할 때는 이게 성토량이 된다. 완성토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파내는 흙이 189.27인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다시 대매우기 해야 되는데 요 최적이 110.73만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 대매우기에 필요한 본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성토량 나누기 C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본바닥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대매우기 최적 나누기 C가 된다는 거죠. 대매우기 최적. 대매우기 나누기 C가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문제에서 C 값은 얼마냐면 0.8이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110.73 나누기 C 0.8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자, 138.41m 삼승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파내는 흙이 189.27이고요. 다시 집어넣어야 할 최적이 110.273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굴착토량에서 이만큼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지니까 138만큼 가져가야지 다지니까 110.73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잔토량은 얼마냐? 남은 토량은 본바닥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요금 마이너스 이가 되겠죠. 굴착토량 189.27 마이너스 138.41 뭐 이렇게 되겠죠. 하니까 이 녀석이 얼마가 됐냐면은 자 50.86이 됐습니다. 50.86m 삼승인데요. 이것이 본바닥 상태니까 잔토량 중에서 운반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시 본바닥 상태 곱하기 뭡니까? L이 돼야 되겠죠. L.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0.86 곱하기 L이 얼마였냐면은 1.2입니다. 1.2. 1.2를 하니까 운반 토량은 갖다 버려야 할 토양은 61.04
61.32가 됐습니다. 61.032 메타 삼성인데, 자, 시험 문제 또 내려고 하면 되죠. 이 흙을 가져가서 다른 데 가서 다졌다. 이렇게 뭐 다졌다. 요 완성 토량은 얼마일 것이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본바닥 토량 50.86 곱하기 C 하면 되겠죠? C.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운반 토량이 이제 QT를 알아야 되는데, 트럭의 적재 용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였습니까? 공식 우리가 했었죠. 그죠? 트럭의 적재량 나누기 감마 T 곱하기 L이었다. 여기 본바닥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L을 곱해야 된다. 왜? 트럭에 실리는 흙의 상태는 느슨한 상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럭의 적재량이 얼마냐면 8톤 트럭인데, 8톤 나누기 흙의 단위 무게가 얼마냐면 1.7이라 닿습니다. 1.7 곱하기 L이니까 1.2를 하니까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5.65m 삼성이 나왔더라고요. 5.65m 삼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트럭의 대수는 뭡니까? 자, 트럭의 대수는 운반 토량 나누기 트럭의 적재량 QT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61.032 나누기 5.65를 하니까 몇 대가 나왔냐면 10.80대인데 10.80대인데 트럭은 0.8대라는 게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11대가 필요한데, 자, 문제는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어떻게 하면 겁니까? 여기서 막바로 50.86 이것이 뭡니까? 본바닥 상태니까 무게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곱하기 감마 T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 무게가 나왔을 때 이 50.86 곱하기 감마 T에서 무게를 했을 때 우리가 트럭이 8톤씩 실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나누기 8을 해도 되죠. 이걸 하면 바로 트럭 대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양하죠. 요거는 요 값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은 여기서 자릿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릿수. 여기 666 뭐 나가든지 자릿수가 달라지면 조금 거기서 오는 오차지 솔루션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니까 쉽게 요거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굴착 토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매우기 최적이 나왔고요. 대매우기 최적이 나오면은 이 대매우기 최적에 필요한 본바닥 토량은 이 성토량 나누기 C를 해야 된다. 왜? 본바닥은 성토량 나누기 C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잔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굴착 토량 마이너스 여기 대매우기에 필요한 본바닥 토량.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운반 토량을 구하면 곱하기 다시 거기다가 L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쉽게 나머지기들은 꼭 요 방법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성 토량으로도 물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